지금까지 이제 그 5분이 출제자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남은 거는 기출 문제 해설인데, 이 기출 문제를 어떻게 풀어서 나는 당선되었다라는 거를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에 당선되신 분들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실 텐데, 저희 태식 미래도시 강서도시의 특징은 당선된 다음에 그냥 잘하셨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첫 해에 그 수상하신 김준일 교수님이 그 이후에 어떤 연구를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에 지난번에 당선하신 박수원 박사님께서 나는 이렇게 내서 당선되었다라는 그 기출문제 해결 및 수험생 체험 수기를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김준일 교수님은 특별히 그 강서도시 인구 규모가 어떨 것인가를 추론하는 것을 연구를 해주셨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구대학교 김준호입니다. 저는 오늘은 2021년 강서도시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로 이렇게 기출문제 그리고 어떻게 풀었는지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사실 먼저 이게 말씀드리기 전에 동기부여 많은 지원자들이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미로서 사실 도시와 건축 분야 연구자들, 신진 연구자들 연구 관련된 공모전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는 거로는 많은 기회가 없는 그런 존재하지 않는 공모전인데, 이 연구 공모전은 신진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 그리고 1차를 간단하게 페이퍼로 써서 통과하면 2차를 지원할 수 있고 상당히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상금을 제공되고 있다는 부분이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실 수 있는 그런 공모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안 보시는 분들이 사실 조금 좀 보시는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팁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사실 제가 했었던 거는 2021년 수상자에 대한 소개, 그리고 2022년 후속 연구에 대한 소개를 짧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것보다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스터입니다. 2021년부터 처음 생긴 공모전인데 매우 새로운 개념이었고, 그리고 연구자들이 참여하기 편안한 구조의 공모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제안으로 매우 브로드한 주제로서 나왔고, 이 공모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강의도 해주시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너무 브로드하다 보니까 오히려 본인의 생각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안을 만들기가 사실 쉽지가 않았던 공모전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2년 차로 가면서 강서도시의 테크놀로지라고 이제 테크놀로지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구체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1년은 너무 브로드한 얘기, 그리고 건축과 도시를 하시는 분들이 도시 연구하시는 분들의 제안과 건축 연구하시는 분들의 제안이 약간 좀 2021년은 좀 갈렸던 느낌이 좀 있었는데, 저도 자체적으로 보니까. 근데 2022년은 건축과 도시가 좀 더 균형 잡혀지면서 테크놀로지가 조금 강조된 그러한 공모전 수상자들이 당선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2023년은 미래 강서도시라는 타이틀, 미래가 앞에 붙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지금 현실에 있지 않은, 그리고 현실의 대상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강서도시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컨셉이 조금 더 바뀌었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심사위원들 앞에 말씀 주셨으니 심사위원들마다 또 다른 컨셉을 가질 수 있지만, 제가 해석하는 그런 방식은 미래의 강점이 찍혀 있고, 그리고 저는 현장에 있는 지방 소멸과 컨셉을 맞춰가지고 제안을 했고, 작년 수상자들도 지방 도시의 특정한 대상지를 잡은 다음에 제안해 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2023년은 기존의 도시와 조금 다른, 진짜 현재 존재하지 않은, 대상지가 없는 그런 도시에 대한 개념과 그런 부분들을 제안해 주시는 게 오히려 주최 측에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실행 주제가 2개입니다. 건축 생산 시스템 하나, 그리고 디지털 리빙 인프라
두 개의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 제가 이해를 하는 거는 지금 없는 도시, 그리고 19세기, 20세기 모던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도시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미래 강소 도시를 제안을 하는데, 설계의 문제, 계획의 문제 이전에 건축 생산 시스템, 건설 부문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미래 강소 도시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 그리고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는 기술이 아닐까라고 아마 주최 측에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 실행 주제 두 개를 만드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은 건축가 도시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매우 융복합적인 사고를 하시면서 제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더 어려운 숙제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 생산 시스템 자체만 봤어도 좋은 제안이라 그거 이 플러스로 도시와 건축을 함께 이해하는, 그리고 도시와 건축에서 단순히 계획과 그런 설계로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건설과 생산 시스템을 같이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뭐 주제 2로서는 디지털과 데이터, 빅데이터 그런 것들이 물리적인 공간과 디지털 공간을 어떻게 함께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제시가 되어야 되는 매우 융복합적인 그런 과제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미 지난 2년 전 과제, 그리고 이렇게 공모전이 구체화되지 않은 그런 단계에서의 과제 제안이기 때문에 제 제안은 가뿐히 그냥 밟아주셔도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들의 제안들을 만들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얘기보다는 어떠한 고민들을 했고 어떠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건 2021년 초기에 수상했었던 것과 그리고 후기 그 다음 년에 수상자들에게 또 후속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연구를 같이 연계해서 빨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뉴 가든시티 모델이라는 그런 개념을 잡아서 21세기에는 산업혁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든시티 무브먼트가 일어났고 21세기에는 지방소멸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뉴 가든시티의 모델을 제안하겠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제시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홈페이지에 이전 자료들이 다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방소멸의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이 강소도시의 미래와 연계해서 제안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핵심 개념을 도시 기본권, 컴팩트 도시, 그리고 스마트 기술에 대한 부분이 지방도시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스마트 기술, 그리고 탄소 중립 기반 산업, 농지 자원화 등의 개념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 가면서 강소도시에 접목하는 부분들을 개념을 좀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경북 지역의 대상지를 잡아서 기존의 현황지, 그리고 도시 간의 관계들에 대해서 한번 좀 강력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안동과 문경과 상주, 의성, 예천 지역을 좀 살펴보면서 기존의 도시가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한계와 그러한 공간적 위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고요. 소도시를 봤을 때 소도시가 어떠한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시까지 문경시와 상주시의 그런 위계한 인구 규모, 아니면 예천 읍이라든지 의성 읍 단위의 규모, 아니면 면 단위의 규모를 구분을 해서 소도시, 강소도시의 그런 규모를 한번 구분을 했고요. 이런 강소도시의 구성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연계가 아닌 대도시가 없이 도시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운영되는 모델, 그 모델이 어떻게 실현 가능한 모델로 전환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공간적인 제안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적인 제안을 기본으로 해서 가든시티의 모델을 구상을 해서 제안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20세기의 가든시티와 달리 지금의 문제의식이 담긴, 지방소멸 문제의식이 담긴 강소도시에서 적용 가능한 모델을 전환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문경과 안동 사이의 하나의 축을 선택을 해서 실질적인 대상지에 강소도시를 적용하는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두 개의 시 사이 경계에 같은 생활권이지만
지자체가 다른 그 대상지를 잡아서 3,000씩의 인구인 면 단위를 한 2만 정도의 도시로서의 강소도시로서의 전환의 가능성을 좀 제안을 해서 토지 이용 계획과 그리고 스마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전환의 가능성을 좀 함께 제안을 해서 UAM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그런 것들을 현실에 맞는 제안을 제안을 해서 도시 마스터 플랜 좀 제안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후속 연구 과제로서 과제를 마무리하고 선정 결과를 기다리고 최종적으로 선정 결과를 받고서 저는 끝난 줄 알았는데 내년 그 선정 이후에 다시 한번 후속 연구를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우 귀한 기회죠. 저희가 항상 과제를 제안하고 나면 후속 연구는 이거나 하면 하고 싶다라고 제안을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해보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아마 선정된 4분 정도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후속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소도시를 연구하는데 과연 소도시에 대한 인구, 규모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소도시가 과연 어느 정도의 인구면 소도시고 어느 정도의 규모가 가지고 있는 게 소도시인지 그래야지 소도시를 이해를 해야지 그러면 강소도시를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소도시에 대해서 후속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도시의 한국 특성에 맞춰서 소도시를 구분하고 분석을 하고 기존에 했었던 모델을 재검토를 하면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100만 이하의 도시를 대상으로 151개입니다. 한국에서는 151개를 분입 분석을 통해서 한국 상황에서 대도시의 인구의 구분, 중도시의 인구의 구분, 소도시의 인구 구분을 해보니 한 20만 전으로서 소도시와 중도시가 구분되는 특성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도시의 구분을 전국에 한번 살펴보니 군집 1, 2, 3으로 나오고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그리고 이 지도를 지방소멸이 위험한 지도와 오버랩을 해보니 삼류형이 택한 지역이 거의 다 지방소멸 위험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연구를 하면서 좀 검토를 해보니 그래서 지방소멸 문제는 소도시의 문제라는 그러한 추가적인 논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소도시 문제가 가장 심각한 데가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로 나타났고 그래서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연구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소도시의 특성 같은 경우에 인구라든지 밀도나 소중대의 그런 특성들이 위에 그래프처럼 보이는데 인프라 부분, 도로 면적이라든지 문화기반 시설 부분들은 오히려 소도시가 더 많은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비효율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대도시와 소도시와의 그런 차이를 어떻게 그리고 이러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나중에 소도시의 재정적인 부분에 부담이 또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보자고 생각을 했고요. 예, 경북도시로 봤을 때 시군구 특성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지방소멸 지금 지표를 사용을 해가지고 소멸 위험 지수들을 봤을 때 뒷부분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북 소도시를 봤을 때 전국평균에서 유선열 비율과 불량화 비율들이 매우 안 좋은 지표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소도시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군과 시 단위가 아니라 읍면동 단위로 좀 세분화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경북 소도시의 읍면동 단위를 구분을 해보니 한 250개 정도의 읍면동이 나왔고 이렇게 쭉 나래비를 인구와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만든 지표, 인구 지속 가능 지표를 하나 제가 만들어서 한번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그래프 패턴이 나왔고 그래서 인구 10,000명 이상의 소도시가 소멸 위험 지수가 조금 안정화되고 있는 특성 그리고 20,000명 이상이 됐을 때 소멸 위험지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특성들을 봤을 때 소도시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10,000명 정도의 인구 가이드가 좀 있어야 되고 이게 좀 더 자생적으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20,000명 정도의 인구가 필요로 하다라는 얘기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을 기반해서 소도시의 유형 부분에서 단독으로 소도시가 있는 특성 지역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울진읍, 청도읍 영향력들을 좀 살펴봐서 이런 단독으로 있는 소도시의 인구 규모와 특성들을 한번 좀 분석을 해보니 크기가 다르고 밀도 크기와 거리들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인구가 다르긴 하지만
소도시에는 인구 밀도는 거의 다 유사하게 헥타르당 50인 정도가 나오는 특성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각 시설, 각 카페라든지 교육시설이라든지 슈퍼마켓이라든지 문화체육, 의료시설들, 그러니까 도시에서 이루고 있는 그런 시설, 기본적인 그런 생활 서비스를 과연 중도도시, 아니 소도시, 그리고 읍 단위에서는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서 그 각 시설들이, 그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몇천 명당 하나가 있어야 되는지, 카페 같은 경우는 몇백 명당 하나가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오른쪽 그래프와 같은 표와 같은 그런 결과들을 좀 도출을 했고요. 이거를 그 1차 년도에 과제와 연계해서 가든시티 모델을 좀 구성을 하고, 1차 년도에는 문경과 예천군 사이에 있는 도시를 했는데 2차 년도에는 예천읍을 강소도시로 전환시키는 부분을 추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델과 두 번째 모델을 추가를 해서 연구를 또 추가적으로 제안을 했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제안을 했을 때는 2만 명 정도면 지속 가능하다는 가정을 통해서 했는데, 막상 연구를 하다 보니까 1차 년도에 제안했었던 연구에 대한 그런 가설이 오히려 검증되는 효과들을 우선 연구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도시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들을 어느 정도의 인구수가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치킨집에 갈 수 있는, 그리고 카페에 갈 수 있는, 그리고 마트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인구는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한국적인 상황에 맞춰서 한번 좀 소도시에 대응을 해보니 10,000명 정도는 기본적인 서비스들은 거의 다 누릴 수 있고, 2만 명 정도 되면 민간 2차 진료 병원까지는 공공의 지원으로 제공 가능하다 정도의 결과를 찾을 수 있어가지고 10,000명 정도의 읍 단위는 군 단위에서 조금 강조를 해서 육성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기반으로 저는 경북에서 그런 좀 어려운 도시들, 위험한 도시들에 대한 좀 컨설팅이라든지 연구들을 좀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도시 적정 인구와 적정 면적 인구 밀도 같은 것들을 대략적인 러프한 수치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공간화시키는 작업들을 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모델들, 그래서 강소도시로서의 면적과 인구 밀도들이 어떻게 한국적인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모전은 이렇게 현실적인 대상지보다는 더 미래의 가치를 강조로 하는 대상지를 잡아서 접근하시는 게 저는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돼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큰 흐름만 읽어주시고 여러분들은 앞에 5분의 심사위원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을 더 숙지하셔가지고 좋은 제안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이어서 2022년 강소도시 공모전에서 당선된 저희 수상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AI 유니버시티라는 강소도시 테크놀로지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네, 현재 도시는 인구 과밀이거나 그리고 출생률 하락, 저전 산업 혁신, 자연재해 기후변화, 그리고 교통에 소비하는 시간도 상승이 되고 인간 간 관계자와 같은 원인으로 인해서 인간과 도시 지속 가능성은 장기적인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과 그리고 개발 사업 등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시도했었지만 대도시 태생적인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려웠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사이즈거나 인구 규모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강소도시는 작고 강한 도시로 작은 면적의 태생적인 장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양호한 자연환경이 있고, 또 짧은 통행거리로 도시를 더 쉽게 이동할 수 있고, 또 작은 규모의 인구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소통을 통해 외부의 충격에 더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소도시는 태생적인 장점으로 기존 대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과 인간 지속가능한 삶을 도모하는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처럼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과 인간의
양질의 삶을 도모하기 위해서 강소도시는 다음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4가지 비전으로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비전은 강소도시는 개인의 요구와 목적이 존중을 받을 수 있는 도시여야 합니다. 현재 수도권에는 인구가 밀집이 되고 있고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현대도시는 점차 효율적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지만 이 과정 중에서 인간 개개인의 요구와 목적의 일부분은 생략이 되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강소도시에서는 이런 소규모 시민으로 조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시민들이 공익과 익명을 추구하는 대도시와는 다르게 개인의 요구와 취향이 존중을 받을 수 있는 환경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소도시는 이처럼 인간 삶의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개인의 특성을 기반으로 최저가 서비스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고 도시 속 일상을 용이함에 있어서 진정으로 인간 개개인이 나다움을 찾을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강소도시는 인간이 다양하고 변화하는 요구를 만족할 수 있는 유연한 팝업 도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시는 급격한 기술 발전과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정보의 빠른 공유로 인해서 사회적 다양성 그리고 사람들의 수요의 다양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대 도시는 불특성 다수 인구 대상의 서비스 공급을 위해서 대형의 인프라를 도심지에 건설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인프라는 한번 건설된 다음에는 수정을 하거나 다른 기능으로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강소도시와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의 규모는 유연하게 바뀔 수 있고 또 목적과 트렌드에 따라서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서 모든 시민에게 소수와 소수 인구에 국한되지 않는 대도시와 동급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강소도시는 기존 도시의 시설 불균형 분포의 한계를 돌파하여서 각 시설로의 평등한 접근이 가능한 도시여야 합니다. 생활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시민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이고 현재 대도시에서는 거주 지역에 따라 일부 시민들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기타 시민들 대비 시간과 금전을 더 지불해야 되는 접근 불평등 문제에 대두하고 있습니다. 대도시는 넓은 면적과 제한된 공공시설용 토지자원으로 인해서 시설이 충분하지가 않고 또 사람들이 시설로 접근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가 됩니다. 강소도시는 적절한 규모와 그리고 고도의 교통기술을 통해서 시민이 서비스로 이동을 하거나 서비스가 시민 쪽으로 이동함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도시 서비스로의 편리한 접근과 사용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 다음 4번째 비전으로는 강소도시는 글로벌 차원에서 산업이 성장 발전과 혁신을 추진하는 선도도시여야 합니다. 현재 수도권과 같은 경우 다양한 사업체와 일자리들이 밀집되어 있고 이런 산업 생태계 속에서 창업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는 있지만 그 과도한 경쟁과 또 고액의 초기 투자 자본으로 인해서 창업 성공률과 1차 실패 후 다시 회복하는 수준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강소도시는 소규모 시민과 그리고 특화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도시의 능력과 시민의 능력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업종 산업을 도출을 하여서 이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성장 이후에도 밸류체인으로 이런 기업들을 연결을 시켜주면서 특화 산업 생태계를 보유하고 이 특화 산업 생태계에 창업 지원과 투자 그리고 멘토링을 공급해주면서 산업이 국내 그리고 글로벌 커뮤니티 차원에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성장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과 양질의 시민의 삶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는 강소도시는 인공지능 테크놀로지 중심의 AI 유니언 시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스마트홈과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 최적화 헬스케어 서비스를 주택에 공급을 하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도시 트렌드를 분석을 하여서 이에 따른 서비스와 건강을 제공을 하고 교통분리 시스템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을 해서 교통과 서비스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이동을 도모하고 마지막으로 도시 역량을 기반으로 특화 산업을 선정하여서 협동하여서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이로써 인공지능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한 강소도시에서는 도시 생활과 인프라 그리고 산업과 거버넌스를 운영을 하여 최적화된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양질의 시민의 삶과 기업 성장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강소도시의 산업적 차원인데요. 강소도시에서는 인공지능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합니다. 첫 번째 산업은 인공지능 기반 빅데이터 산업인데요. 미래에는 1인 가구가 증가를 하고 그리고 개인의 요구는 점점 더 중요시되면서 과거 대비 다양한 관련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미래 시장의 주류가 될 것입니다. 1인 가구는 가구 특성상 왕성한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는 향후 창업이거나 기업 성장에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강소도시에서는 이런 시민들의 데이터를 활용을 하여서 시민들에게 최적화 서비스를 공급을 하고 또 기타 도시에게는 이런 시민들의 데이터를 공급을 해서 강소도시 시민들에게 더 최적화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을 제고하는 것을 통해 강소도시의 경쟁력을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두 번째 산업은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헬스케어 산업인데요. 미래에는 인구 수명이 연장을 하고 또 고령화율에 따라서 유병률과 또 고령화율에 따른 유병 기간도 증가하게 되면서 헬스케어 관련 산업은 향후 높은 위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과학기술 발전과 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의료와 헬스케어 서비스도 이제는 실시간 개인 맞춤형 관리로 제공이 될 것입니다. 강소도시는 시민 건강 데이터와 의료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관리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여서 시민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공급을 하고 또 보건 관련 데이터를 의료 분야에 공급을 함으로써 이 의료 분야에서 다시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소도시에서는 다음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강소도시에서는 인공지능 연구소와 그리고 인공지능 인재를 유치하는 것을 통해 인공지능 테크놀로지 혁신을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강소도시 내부에 있는 리빙랩을 통해서 시민들의 능력과 도시의 능력을 분석을 통해 창업 기업 혁신을 통한 도시 경제를 성장시키고 또 시민들의 건강과 바이오 관련 데이터를 통해서 건강 관리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를 하게 됩니다. 이로써 인공지능 테크놀로지는 도시에게 도시 서비스와 혁신 성장 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과 시민의 삶을 공급을 하고 도시는 다시 인공지능 테크놀로지에게 혁신 인력과 도시 빅데이터를 공급을 하면서 윈윈 구조를 보유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인공지능 중심의 AI 유니언시티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여기에 보이는 왼쪽의 도면과 같이 구상을 하였는데요. 도시의 중심에는 먼저 인공지능 연구소거나 커뮤니티 인프라 허브와 같은 핵심 시설을 배치를 하고 그 주변으로 모듈화된 주거를 에어선 형식으로 배치를 해보았습니다. 도시 구조상 각 주거 커뮤니티는 각 모듈당 약 150명이 중하는 모듈로 구성을 하였고 주거 커뮤니티는 중심 지역의 핵심 서비스 시설을 둘러싸고 있으며 15분 보행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도시 커뮤니티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통해 분석을 한 다음 해당 지역의 수요에 따라서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고 보완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와 주거 커뮤니티 그리고 모듈을 연결하는 교통 시스템은 위계별로 구성이 되어서 서비스로의 효율적인 접근과 그리고 기업 간의 강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합니다. 강소도시는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복제화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복제화 확장을 통해 각 강소도시에서의 모듈에서는 강소도시의 기업 모듈에서는 고부가 가치 산업을 집적을 하고 또 기타 도시에 소재하는 대기업과 밀접한 커뮤니티를 구축을 하여서 대도시에 있는 대기업 못지않은 산업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역 연계를 통해서 구성된 강소도시의 연합은 고속철도 시설인 하이퍼루프를 통해서 성적으로 분포가 되는데 이를 통해서 강소도시와 강소도시 간 기술과 데이터를 공유를 하면서 서비스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강소도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듈로 구성되었는데 이 모듈은 주로 다음 4가지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크놀로지 모듈인데 이 모듈은 주로 인공지능의 혁신과 데이터의 수집을 담당하고 두 번째로는 크리에이티브 모듈인데 여기에서는 창업과 기업의 혁신을 담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퍼스널 모듈인데 주거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복수수 소재라는 정책을 시행을 하고 또 리빙 캡슐형 주택과 가구 구독과 헬스케어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시민들이 다양한 주거 요구에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레이저 모듈인데 여기에서는 믹스더스 컨벤션 시설과 팝업 스퀘어의 기능을 보유를 하면서 유연하게 공간 콘텐츠와 기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유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소도시의 인프라와 교통적 차원인데요. 강소도시의 교통은 공중과 지상 그리고 지하를 통합한 첨단 교통수단을 이용을 하여서 강소도시와 강소도시 그리고 강소도시와 대도시의 연결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교통 시스템으로 이동 시간을 감소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합니다. 도심 지역에는 오른쪽에 보이는 입체교통 허브를 기획을 하여서 강소도시와 기타 도시들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심 지역에 위치한 도시별 특화 서비스로의 접근성을 강화합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복합적인 교통 환경을 통제하고 관리를 하면서 시민들의 교통시설 수요와 서비스 수요를 예측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교통 서비스를 공급을 합니다. 강소도시 운영과 관리 차원에서 보았을 때 강소도시의 인공지능 테크놀로지 혁신은 인공지능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산업의 성장은 또 다시 서비스의 업그레이드를 가져올 수 있고 이 서비스는 시민들의 생활과 그리고 건강에 더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며 시민들은 이런 강소도시의 생활을 통해서 다시 강소도시 산업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를 통해 강소도시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며 라이프와 인더스트리 그리고 테크놀로지가 융합되는 양상을 갖추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테크놀로지와 도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구축한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과 양질의 인간의 삶을 도모하는 미래 강소도시의 일상을 다음과 같이 그려보았습니다. 현재까지 인간은 변하지 않는 육체로 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면서 테크놀로지 혁신을 기반으로 도시라는 인간 최고의 발명품을 개조하면서 위기의 순간을 인류 문명의 성장 포인트로 전환하였습니다. 테크놀로지 혁신과 이에 따른 도시 변화는 새로운 차원의 산업 성장과 더 높은 수준의 인간의 삶을 지지합니다. 저는 예견되는 삶과 환경 변화와 그리고 예측 불가한 위기 속에서 강소도시 AI 유니버시티가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인간의 삶과 인류 문명의 성장을 이룩하는 대안으로 구축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3-24년도 미래 강소도시 공모전 출제자 입장 표명과 기출 문제 풀이를 모두 마쳤습니다. 코디네이터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2023년 현재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그전 인류도 누구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 새로운 지역에 진입해 들어가고 있고요. 이 경험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상에 누구도 한 번도 역사상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것인데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면은 그 도시사이로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도시 중에 하나가 바빌론이더라고요. 근데 놀랍게 그 바빌론은 지금 완벽하게 소멸돼서 그 흔적은 오로지 문자로만 남아있고 어떤 물리적인 이 건축은 남아있는 바가 없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모든 도시는 그냥 살아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방식, 어느 정도의 지속성, 방향제시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결국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강소도시, 미래 강소도시 지구는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결국 바빌론과 같은 지향점인가 아닌가에 대한 질문인 것 같고 강소도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메트로폴리스에 대한 새로운 대안의 하나의 모습점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공모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냥 공모전에 참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이런 방식으로 작동해도 좋은지 혹은 우리 문명이 이런 방식으로 발전해도 좋은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런 질문은 결국 공모전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고 이 공모전에 참여하신다는 것은 결국 대제재단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에 답을 내는데 동참한다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 결국 이 정도로 마치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이 주제에 대한 선명한 답변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013-2014 대제 미래 강서도시 공모전 주제 발표 세미나 인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